그날 밤 유비는 세 번째로 문을 두드렸다.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기록에 없다. 제갈량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유비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천하삼분지계가 아니라 그 전략보다 먼저 있었던 한 번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다. 건한 12년 겨울, 유비는 제갈량의 오두막 앞에서 세 번째 기다림을 끝냈다. 그리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 역사는 이날 밤을 융중대라고 기록했다. 천하삼분지계가 나온 밤, 유비가 물었고 제갈량이 답한 밤, 전략이 태어난 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제갈량이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전략을 설명한 건 맞다. 형주를 먼저 차지하고 익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천하를 도모하라고 말한 것도 맞다. 조조는 북쪽에 있고 이미 강하니 맞서지 말고 손권은 동쪽에서 강을 지키고 있으니 함께하되 삼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형주와 익주 두 개의 주를 손에 넣으면 천하가 셋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모두 맞다. 모두 기록에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밤 유비가 먼저 물었던 질문은 기록에 없다. 지금 한나라는 망해가고 있어. 나는 어찌해야 하오? 이게 유비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유비는 전략을 물으러 온 게 아니었다. 유비는 명분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자신의 정체성, 의로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제갈량은 뭐라고 답했을까? 기록엔 전략만 남아있다. 감정은 없다. 명분도 없다. 그냥 계산만 있다. 제갈량은 그날 밤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천하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비는 천하보다 명분을 원했다. 한나라를 살리고 싶다는 명분,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싶다는 명분,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난세를 끝내고 싶다는 명분. 그런데 제갈량이 내놓은 건 전략이었다. 형주를 차지하라. 익주로 들어가라.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기회를 기다려라. 이건 명분이 아니라 계산이다. 형주는 원래 유표의 땅이었다. 익주는 유장의 땅이었다. 둘 다 한나라 신하였다. 그런데 제갈량은 그 땅을 빼앗으라고 했다. 물론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을 것이다. 차지하라가 아니라 보호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 빼앗으라가 아니라 다스리라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남의 땅으로 들어가서 권력을 쥐는 것, 그게 전략의 첫 단계였다. 유비는 그날 밤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까? 아마도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의리와 지금 듣고 있는 전략 사이의 거리, 한나라를 살린다는 명분과 한나라 신하의 땅을 빼앗는다는 현실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을 유비는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제갈량도 말하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전략대로 가면 유비는 언젠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유비는 언젠가 유표의 아들 유기를 배신해야 할 것이고, 유장을 속여야 할 것이고, 자신이 평생 비난했던 조조와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갈량은 그걸 알았다. 유비도 어렴풋이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엔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왜일까? 제갈량이 비겁해서? 아니다. 유비가 순진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냥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다. 명분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명분을 버려야 이긴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진다. 제갈량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만 말했다. 형주, 익주, 천하삼분. 그리고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침묵 속에서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계약이 만들어졌다. 나는 당신에게 전략을 주겠소. 그 대신 당신이 그 전략을 실행하면서 느낄 고통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소. 그게 첫 번째 침묵이다. 건한 24년, 관우가 죽었다. 형주를 잃었다. 유비의 얼굴은 사흘 동안 아무 표정이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텅 빈 얼굴이었다. 그리고 날째 되는 날, 유비는 제갈량을 불렀다. 동호를 쳐야 하오.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비는 다시 말했다. 관우는 나의 의형제요. 형주는 우리의 기반이었소. 제갈량은 여전히 침묵했다. 역사 기록엔 이렇게 나온다. 제갈량과 조운이 간언했으나 유비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제갈량이 뭐라고 간언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조운의 말은 일부 남아있다. 지금 위나라를 쳐야지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국적은 위나라입니다. 오나라가 아닙니다. 조운은 명확했다. 전략적으로 틀렸다고 말했다. 그럼 제갈량은 뭐라고 했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아마 제갈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형주를 포기하십시오. 관우의 복수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유비에게 통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유비는 전략가가 아니다. 유비는 의리의 사람이다. 도원결의 이후 40년 동안 유비가 지켜온 건 단 하나였다. 나는 형제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유비의 전부였다. 조조가 유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도, 원소가 유비를 받아주었을 때도, 여포가 배신했을 때도 유비가 일관되게 지킨 건 하나였다. 걔 형제, 관우와 장비. 그리고 이제 관우가 죽었다. 손권의 배신으로, 여몽의 계략으로 유비는 그걸 용서할 수 없었다. 전략 이전에, 계산 이전에 유비는 그냥 용서할 수 없었다. 제갈량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확히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이다. 유비에게 복수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유비에게 유비이기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형제를 버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제갈량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했다. 그런데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제갈량은 그 순간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당신을 막지 않겠소.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말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당신을 막는 순간 당신은 무너질 것이고, 그럼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이건 전략가의 판단이 아니었다. 이건 제갈량이 유비를 위해 선택한 고통이었다. 유비는 일흥으로 갔다. 70만 대군을 이끌고 손권을 치기 위해, 관우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육손의 화공에 무너졌다. 70만이 불타는 밤, 유비는 백제성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갔다. 제갈량은 성도에 남아있었다.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대패했다는 소식, 유비가 백제성에 누워있다는 소식. 그때 제갈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말하지 않길 잘했다 하고 생각했을까? 기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제갈량의 두 번째 침묵은 이렇게 끝났다. 아니, 끝나지 않았다. 이 침묵은 제갈량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건한 25년 봄, 제갈량은 백제성으로 갔다. 유비가 부른 것이다. 죽기 직전의 부름. 제갈량이 성에 도착했을 때 유비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겠다던 사람, 70만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던 사람,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유비는 제갈량을 보자 손을 내밀었다. 승상, 제갈량은 그 손을 잡았다. 유비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후주를 부탁하오. 이 말은 기록에 남아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을 부탁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유선이 부족하면 제갈량이 직접 황제가 되라고 했다는 것, 이 말도 기록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상하다. 그 말을 듣고 제갈량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역사서엔 이렇게 나온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없다. 정말 제갈량은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을까? 아니면 다른 말을 했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았을까? 유비는 계속 말했다. 내가 틀렸소. 관우를 잃고 나서 정신이 없었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소.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비는 다시 말했다. 형주도 잃었소. 익주만 남았소. 천하삼부는 이제 끝났소. 내가 당신의 전략을 망쳤소. 제갈량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때 유비가 물었다. 승상, 당신은 그때 알고 있었소? 내가 이릉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소? 이 질문은 기록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유비는 바보가 아니었다. 제갈량이 침묵했던 그 의미를 유비는 알았을 것이다. 제갈량이 말리지 않은 이유를 유비는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물었을 것이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제갈량은 뭐라고 답했을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까? 그럼 유비는 어떻게 느꼈을까? 배신감? 분노? 아니면 오히려 고마움? 제갈량은 이 순간에도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진실을 말하면 유비는 죽기 직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 이 생각을 안고 죽는 것. 침묵하면 유비는 제갈량을 끝까지 믿으며 죽을 수 있다. 내 책임이었다. 승상은 잘못이 없다. 이 생각을 안고 죽는 것. 제갈량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기록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다. 제갈량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주공, 모든 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형주를 잃은 것도 이릉에서 패한 것도 모두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대답, 거짓말이다. 제갈량은 운명 따위 믿지 않는다. 제갈량은 전략을 믿는 사람이다. 계산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순간엔 운명을 말했다. 왜냐하면 유비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렇소. 운명이었소. 그리고 며칠 뒤 유비는 죽었다. 63세. 제갈량은 관을 지켰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비를 잃어서 천하 3분이 무너져서, 아니면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제갈량의 세 번째 침묵은 이렇게 유비와 함께 묻혔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에게 남은 건 유선이었다. 재능 없는 황제, 판단력 없는 군주. 유비가 부족하면 내가 황제가 되라고까지 말했던 그 아들. 제갈량은 이제 그 아들을 섬겨야 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건흥 5년, 제갈량은 출사표를 썼다. 북벌을 떠나기 전날 밤, 유선에게 올리는 글. 이 글은 역사에 완전히 남아있다. 선제께서 창업을 이루시다가 중도에 무너지셨습니다.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 있고 익주는 피폐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위급존망의 가을입니다. 명문이다. 간절하다. 충성스럽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출사표에는 전략이 없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이길 것인지,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하나도 없다. 대신 충성만 있다. 선제에 대한 충성, 후주에 대한 충성, 한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한 문장이 있다. 북쪽 오랑캐를 멸하고 간신을 제거하여 한시를 회복하고 옛 도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제갈량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확신이 없었다. 경주를 잃었다. 일흥에서 70만을 잃었다. 인재도 부족했다. 관우, 장비, 조은 외엔 변변한 장수가 없었다. 그나마 조은도 이미 늙었다. 유선은 판단력이 없었다. 주변 신하들은 분열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위나라를 친다. 위나라는 조조가 세운 나라다. 인재도 많고 땅도 넓고 군사도 강하다. 승산이 얼마나 되는가 제갈량은 알았다. 그런데 왜 갔을까? 왜 출사표를 썼을까? 왜 북벌을 시작했을까? 기록은 이렇게 설명한다. 선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한시를 회복하기 위해.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출사표를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문장이 있다. 신이 재주 없는 몸으로 엄중한 명을 받들어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8년. 유비가 죽고 8년. 제갈량은 그 8년 동안 뭘 했을까? 내정을 정비했다. 남만을 평정했다. 국력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계산했다. 이대로 가면 총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위나라는 점점 강해진다. 오나라는 중립을 지킨다. 총나라는 익주 하나에 갇혀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진다. 10년 후엔 더 이기기 어렵다. 20년 후엔 싸울 수조차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싸워야 한다. 승산이 없어도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이걸 알았다. 그리고 출사표를 썼다. 하지만 출사표에는 이 계산이 없다. 승산이 없지만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엔 더 없습니다라는 말이 없다. 대신 충성만 있다. 왜일까? 유선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승산이 없다면서 왜 가십니까? 백성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유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제갈량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더 나쁩니다. 이런 말을 유선이 이해할까? 아니다. 유선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갈량은 또 말하지 않았다. 승산 대신 충성을 썼다. 계산 대신 명분을 썼다. 그리고 떠났다. 출사표를 쓰는 그 밤,
제갈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거짓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충성이다고 생각했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제갈량의 네 번째 침묵은 이렇게 출사표 안에 숨겨졌다. 건흥 6년, 제갈량은 기산으로 나갔다. 첫 번째 북벌,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 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에서 마속을 만났다. 마속, 제갈량이 아끼던 젊은 참모, 총명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 전략을 논할 때마다 제갈량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유비는 죽기 전에 제갈량에게 말했다. 마속은 말만 앞서고 실전에 약하니 중용하지 마시오. 하지만 제갈량은 마속을 썼다. 가정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가정은 중요한 곳이었다. 이곳을 잃으면 보급로가 끊긴다. 보급로가 끊기면 전체 군대가 무너진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명확히 지시했다. 산에 오르지 마시오. 길목을 지키시오. 물을 확보하시오. 위나라 군대가 오면 방어만 하시오. 마속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갔다. 그런데 마속은 명령을 어겼다. 산 위로 올라갔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적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부하 장수 왕평이 말렸다. 승상께서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마속은 듣지 않았다. 내가 병법을 모르는 줄 아시오? 산 위가 유리하오. 왕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나라 장수 장압이 왔다. 장압은 산을 포위했다. 물길을 끊었다. 마속의 군사들은 사흘을 버티지 못했다. 목이 말랐다. 사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무너졌다. 가정이 함락되었다. 소식이 제갈량에게 전해졌다. 가정이 뚫렸습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명령했다. 철수한다. 전체 군대를 후퇴시켰다. 첫 번째 북벌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성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속을 불렀다. 마속은 무릎을 꿇었다. 죽여주십시오.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속은 계속 말했다. 제가 승상의 명을 어겼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왕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갈량은 여전히 침묵했다. 마속은 눈물을 흘렸다. 제 목숨으로 군유를 세워주십시오. 그제야 제갈량이 말했다. 그래야겠지. 마속은 처형되었다. 참수, 군법대로. 제갈량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 장막 안에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하다. 읍참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다. 모두가 이 이야기를 감동적이라고 말한다. 제갈량의 공정함,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군유를 지킨 엄정함. 그런데 이상하다. 정말 제갈량은 단지 군율 때문에 마속을 죽였을까? 마속이 명령을 어긴 건 맞다. 하지만 제갈량도 책임이 있었다. 유비가 경고했다. 마속을 중용하지 마라. 그런데 제갈량은 마속을 썼다.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곳을 맡겼다. 왜일까? 마속이 총명해서.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제갈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인재가 부족하다. 관우는 죽었다. 장비도 죽었다. 조우는 늙었다. 위연은 있지만 믿기 어렵다. 그럼 누구를
키워야 하는가? 마속, 젊고 총명하고 전략을 아는 마속. 그래서 제갈량은 마속에게 기회를 줬다. 그리고 마속은 실패했다. 그럼 제갈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마속을 용서하는가? 그럼 군율이 무너진다. 다른 장수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마속은 실패했는데도 살았다. 우리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군대는 끝이다. 그럼 마속을 죽이는가? 그럼 제갈량에게 남는 젊은 인재가 없다. 앞으로 누가 제갈량 다음을 이을 것인가? 유선인가? 아니다. 유선은 불가능하다. 그럼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제갈량은 이 딜레마 속에서 선택했다. 마속을 죽이기로.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제갈량은 스스로 직위를 낮췄다. 승상에서 우장군으로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마속을 죽인 뒤 제갈량은 마속의 가족을 돌봤다. 마속의 아들들을 키웠다. 마속의 어머니를 봉양했다. 왜일까? 그냥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제갈량은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마속을 죽인 건 군율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판단 착오를 덮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걸. 마속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물을 것이다. 왜 마속을 썼습니까? 유비 황제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속이 죽으면 사람들은 말한다. 제갈량은 공정하다. 사사로운 정까지 버렸다. 제갈량은 이걸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속의 가족을 평생 돌봤다. 그게 제갈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나는 내 판단 착오를 너의 목숨으로 덮었다. 이 말을 제갈량은 평생 하지 않았다. 대신 마속의 아들들을 키웠다. 제갈량의 5번째 침묵은 이렇게 마속과 함께 묻혔다. 건흥 12년, 제갈량은 5번째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장원, 위나라와 총나라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갈량의 진영에서 위연이 찾아왔다. 이연, 총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 관우 장비가 죽은 뒤 가장 믿을 만한 무장. 그런데 제갈량은 위연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위연도 알았다. 그래서 이날 밤 위연이 물었다. 승상, 왜 저를 믿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위연은 계속 말했다. 제가 항복한 장수라서 그렇습니까? 위연은 원래 유표휘하에 있었다. 그러다가 유비에게 항복했다. 배신자인가? 그건 아니다. 난세의 주군을 바꾸는 건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제갈량은 위연을 경계했다. 왜일까? 위연은 다시 물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맞다. 위연은 교만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나는 관우 장비만큼 싸울 수 있다. 나는 조조의 장수들과 맞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위연은 강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를 완전히 쓰지 않았다. 항상 방어만 시켰다. 항상 후방을 지키게 했다. 위연은 답답했다. 승상,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장안으로 가겠습니다. 자오곡을 넘어 장안을 기습하겠습니다. 승상께서는 정면에서 싸우시고 저는 뒤를 치겠습니다. 이 제안은 여러 번 있었다. 자오곡, 기스. 위험한 계획이지만 성공하면 위나라를 흔들 수 있는 계획. 하지만 제갈량은 매번 거절했다. 너무 위험하다. 실패하면 전멸한다. 위연은 불만이었다. 승상께서는
항상 안전만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날카로웠다. 맞는 말이기도 했다. 제갈량은 5번 북벌을 했다. 그런데 한 번도 크게 이기지 못했다. 항상 방어적이었다. 항상 신중했다. 왜일까? 제갈량이 겁이 많아서? 아니다. 제갈량은 알았다. 총나라에게 2번째 기회는 없다는 걸. 한 번 크게 지면 끝이다. 형주를 잃었을 때처럼, 일흥에서 패했을 때처럼. 그래서 제갈량은 위험을 피했다. 항상 후퇴할 길을 준비했다. 항상 최악을 대비했다. 그런데 위원의 말도 맞았다. 그렇게 싸우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 위나라는 강하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 기습이 필요하다. 모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갈량은 모험을 할 수 없었다. 왜일까? 그날 밤 위원이 물었을 때 제갈량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기록은 없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장군의 말이 옳소.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택할 수 없소. 위원은 물었을 것이다. 왜입니까? 제갈량은 대답했을까? 아니면 또 침묵했을까? 아마 제갈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유비에게 약속했다. 후주를 지키겠다고, 한시를 회복하겠다고. 그런데 만약 내가 위원의 계획을 따라서 실패하면, 총나라 군대가 전멸하면 후주는 누가 지키는가? 제갈량에게 북벌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지지 않기 위한 전쟁이었다. 위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위나라가 총나라를 삼키지 못하게 막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항상 신중했다. 항상 방어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계속 싸운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더 빨리 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위원이 이해할까? 위원은 용맹한 장수다. 싸우면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길 수 없지만 싸운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갈량은 또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명령만 내렸다. 방어하라, 후퇴하라, 보급로를 지켜라. 위원은 불만을 품었다. 그 불만은 쌓였다. 그리고 나중에 폭발했다. 제갈량이 죽은 뒤 위원은 반란을 일으켰다. 나는 제갈량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제갈량은 그걸 예상했을까? 아마 예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위원을 조심하라. 하지만 위원을 설득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지 않았다. 왜일까? 설명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설명하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갈량의 6번째 침묵은 이렇게 위원과의 거리로 남았다. 건흥 12년 가을, 오장원. 제갈량은 진영 안에 누워 있었다. 병이 깊어졌다. 일어날 수 없었다. 밤마다 별을 보았다. 장수성, 자신의 별. 그 별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제갈량은 알았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했다. 제갈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왜일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강유가 물었다. 승상,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늘에 수명을 빌어야 합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네. 이미 정해진 일이야. 강유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총나라에는 승상이 필요합니다.
후주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승상께서 안 계시면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제갈량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 강유, 내가 있어도 총나라는 위태로웠네. 내가 없으면 더 위태로울 것이고. 하지만 결과는 같아. 강유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 수없이 많은 별들. 그 중에서 제갈량의 별 하나가 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갈량은 슬퍼 보이지 않았다. 왜일까? 아마 제갈량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의 의미를. 5번 북벌, 한 번도 크게 이기지 못했다. 위나라는 여전히 강했다. 총나라는 여전히 약했다. 형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실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 제갈량은 실패한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 천하삼분지계는 무너졌다. 유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갈량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다른 것을 알았다. 만약 자신이 북벌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위나라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위나라는 진작에 총나라를 삼켰을 것이다. 제갈량의 북벌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시간을 버는 전쟁이었다. 위나라가 총나라를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전쟁이었다. 저 나라는 위험하다. 저 승상은 두렵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위나라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갈량의 진짜 목표였다. 그리고 성공했다. 제갈량이 살아있는 동안 위나라는 총나라를 공격하지 못했다. 사마이조차 두려워했다. 제갈량이 있는 한 우리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제갈량이 이룬 것이었다. 승리가 아니라 균형, 확장이 아니라 생존. 하지만 제갈량은 이 성공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성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총나라가 망하지 않게 버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게 다입니까? 한실을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위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승리를 원한다. 영웅을 원한다. 기적을 원한다. 하지만 제갈량이 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었다. 제갈량은 그냥 무너지지 않게 버텼다. 유비가 죽은 뒤 12년, 총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후주가 폐위되지 않게, 백성들이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그냥 버텼다. 이게 제갈량의 진짜 일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희망을 잃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싸우고 싶어 하겠는가? 그래서 제갈량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출사표에는 썼다. 한실을 회복하고 옛 도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희망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싸울 이유를 주기 위해. 그리고 이제 제갈량은 죽어가고 있었다. 오장원의 밤, 별이 흐려지는 밤, 제갈량은 혼자 생각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 희망을 말했다.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기록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제갈량도 답하지 않았다. 그냥 별을 보았다. 자신의 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갈량의 7번째 침묵은 이렇게 오장원의 밤하늘에 흩어졌다. 건흥 12년 8월, 제갈량은 강유와 양의를 불렀다. 마지막 명령을 내리기 위해 두 사람이 들어왔다. 제갈량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숨은 가늘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앉게 두 사람이 앉았다. 제갈량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죽으면 군대를 후퇴시키게. 강유가 놀라서 물었다. 승상,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위나라 군대는 지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네. 사마이는 기다릴 걸세.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즉시 공격할 걸세. 강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갈량이 맞았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죽는 순간을. 그 순간 총나라 군대는 지휘관을 잃는다. 혼란에 빠진다. 그때 공격하면 전멸시킬 수 있다. 사마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다. 제갈량은 계속 말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게. 관 속에 넣어서 천천히 후퇴하게. 북을 울리고 깃발을 세우고.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양이가 물었다. 그럼 사마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갈량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 의심할 걸세.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할 걸세. 사마이는 신중한 사람이야. 만약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그는 그 의심 때문에 추격하지 못할 걸세. 강유는 감탄했다. 죽어서도 적을 속이시는 겁니까?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강유, 예, 승상. 내가 죽은 뒤에도 북벌을 계속하게. 강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더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북벌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인지, 승산은 있는지, 이런 건 말하지 않았다. 왜일까? 강유는 기다렸다. 제갈량이 더 말해주기를, 비밀 전략을 알려주기를,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기를. 하지만 제갈량은 침묵했다. 강유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승상,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제갈량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길 수 없네. 강유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갈량은 다시 말했다. 이길 수 없어. 위나라는 너무 강해. 총나라는 너무 약해. 경주를 잃은 순간 이미 끝났네. 강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왜 싸우라고 하십니까? 제갈량은 강유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다. 싸우지 않으면 더 빨리 망하기 때문일세. 북벌은 이기기 위한 게 아니야. 시간을 버는 거야. 위나라가 총나라를 삼킬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강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제갈량을 따라왔다. 승상은 천재라고 믿었다. 승상은 반드시 한시를 회복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승상은 말하고 있었다. 이길 수 없다. 그냥 버티는 거다. 강유는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총나라가 망할 때까지. 위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지만 제갈량은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기적은 없네. 우리는 그냥 망할 때까지 버티는 거야. 이 말을 하면 강유는 무너질 것이다.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갈량은 또 침묵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강유는 눈물을 흘렸다. 양이도 고개를 숙였다. 제갈량은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하네.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내가 더 좋은 전략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 말을 끝으로 제갈량은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제갈량은 죽었다. 54세 오장원 진영 안에서. 그리고 제갈량의 말대로 군대는 조용히 후퇴했다. 관 속에 제갈량을 넣고 북을 울리며 깃발을 세우며 사마이는 의심했다. 제갈량이 정말 죽었는가? 아니면 함정인가? 그리고 추격하지 못했다. 제갈량은 죽어서도 적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제갈량의 8번째 침묵은 이렇게 죽음과 함께 끝났다. 제갈량이 죽은 뒤 성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승상이 죽었다는 것을. 평생 총나라를 지켰던 사람, 유비 이후 총나라의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후주 유서는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걱정했다. 폐하,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라를 돌보셔야 합니다. 유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유서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아버지 유비는 진작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승상 제갈량도 없다. 누가 자신을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 유서는 천재가 아니었다. 유서는 결단력이 없었다. 유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평범보다 못했다. 그걸 유선 스스로 알았다. 아버지도 알았다. 부족하면 승상이 황제가 되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승상도 알았다. 그래서 평생 유선을 대신해서 모든 걸 결정했다. 전쟁도, 외교도, 인사도. 유선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승상 뜻대로 하시오. 그게 유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승상이 없다. 이제 유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며칠 뒤 조회가 열렸다. 신하들이 모였다. 강유가 나섰다. 폐하, 북벌을 계속해야 합니다. 승상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다른 신하가 반대했다. 안 됩니다. 승상께서 계셨을 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승상도 안 계신데 어떻게 이깁니까? 백성만 지칠 뿐입니다. 강유가 소리쳤다. 그럼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위나라가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승상께서는 그래서 평생을 싸우신 겁니다. 신하가 맞섰다. 승상은 천재였습니다. 장군은 승상이 아닙니다. 둘은 계속 다투었다. 유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조회가 끝났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강유는 북벌을 주장했다. 반대파는 방어를 주장했다. 유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시간만 흘렀다. 그리고 총나라는 조금씩 약해졌다.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다. 승상이 모든 걸 관리했다. 농사, 군량, 무기, 인재, 승상이 다 챙겼다. 그런데 이제 승상이 없으니 모든 게 느슨해졌다. 관리들은 제멋대로 했다. 백성들은 불만을 품었다.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강유는 결국 북벌을 시작했다. 유선이 명확히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금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유는 제갈량의 전략을 따랐다. 신중하게 진격하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후퇴 경로를 준비하고, 하지만 이기지 못했다. 제갈량도 이기지 못했는데 강유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강유는 알았다. 승상이 했던 말을 이길 수 없네. 그냥 버티는 거야. 강유도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위나라가 총나라를 잇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인가? 강유는 때때로 의심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패배하고 돌아올 때, 군사들이 죽어갔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승상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승상의 그림자를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강유는 이 의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북벌의 명분도, 승상의 유지도, 자신의 존재 이유도. 그래서 강유도 침묵했다. 제갈량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10년, 20년. 강유는 계속 북벌을 했다. 11번. 한 번도 크게 이기지 못했다. 제갈량과 똑같이. 그리고 결국 경여 6년, 위나라 장수 등해가 쳐들어왔다. 은평을 넘어서 성도로 바로. 강유는 막지 못했다. 너무 빨랐다. 너무 뜻밖이었다. 등해의 군대가 성도 앞에 도착했을 때 유선은 항복했다. 싸우지도 않고. 강유는 그 소식을 듣고 칼을 빼들었다. 자결하려고. 부하가 말렸다. 장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강유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등해를 죽이고 위나라 군대를 무너뜨리고 총나라를 되찾겠다고. 하지만 실패했다. 계획이 탄로났다. 강유는 포위되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강유는 자결했다.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승상, 제가 실패했습니다. 승상의 유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승상,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버틸 수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 기록은 답하지 않는다. 강유의 마지막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 제갈량의 9번째 침묵은 이렇게 강유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총나라가 망한 뒤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제갈량이 살아 있었다면, 제갈량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총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반복된다. 제갈량은 천재였다. 제갈량은 충신이었다. 제갈량은 완벽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제갈량은 정말 완벽했을까? 제갈량이 한 일을 보자 천하삼분지계를 세웠다. 경주를 잃었다. 일흥 전투를 막지 못했다. 5번 북벌했다. 한 번도 크게 이기지 못했다. 한시를 회복하지 못했다. 총나라는 결국 망했다. 이게 성공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갈량을 완벽하다고 말하는가? 왜 제갈량을 천재라고 부르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갈량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제갈량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걸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일까? 아니면 사람들은 제갈량이 말하지 않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제갈량은 평생 말하지 않았다. 이길 수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것뿐이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계속 싸웠다. 계속 전략을 세웠다. 계속 북벌을 갔다. 마치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로 한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왜일까?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아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제갈량은 알았다.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숨겼다. 대신 희망을 주었다. 이게 제갈량의 선택이었다. 옳았을까? 틀렸을까?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제갈량은 거짓말쟁이다. 백성들을 속였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계속 전쟁을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제갈량은 성인이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게 진짜 충성이다.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왜냐하면 제갈량 자신도 답을 몰랐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죽기 전에 별을 보며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옳았는가? 말하지 않은 것이 맞았는가? 아니면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모든 걸 포기했어야 했는가? 제갈량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죽었다. 답 없이. 그게 제갈량의 마지막 침묵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묻는다. 제갈량은 왜 말하지 않았는가? 왜 유비를 막지 않았는가? 왜 승산 없는 전쟁을 계속했는가? 왜 진실을 숨겼는가?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답이 너무 많다. 책임감 때문에, 충성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희망 때문에, 절망 때문에. 모두 맞다. 모두 틀리다. 그리고 그게 제갈량이다. 완벽하지 않았던 천재, 성공하지 못했던 전략가, 이루지 못했던 충신,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버텼던 사람. 제갈량의 10번째 침묵, 마지막 침묵.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한,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한, 제갈량의 침묵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제갈량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것. 너희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너희라면 말했겠는가? 아니면 침묵했겠는가? 이 질문을 남기는 것. 그게 제갈량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제갈량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건 분명하다. 문제는 그가 지킨 게 나라였는지, 사람 하나의 마음이었는지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제갈량이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희망을 연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침묵은 충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인가?